장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40대 중반에 있는 분한테는 문제가 그게 아니죠. 40대 중반은 자녀 교육이 눈앞에 닥친 문제겠죠. 지금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이분들한테는 여기가 단기고 이분들한테는 여기가 단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는 사람마다 라이프 사이클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 맞는 목표, 그래서 그거를 개념적으로 가까운 돈, 먼 돈, 가운데 돈 이렇게 나누시라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단기, 중기, 장기의 적절한 상품을 제가 질문한 거죠. 자, 여기서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여러분들이 남는 잉여자금이나 갖고 있는 목돈을 선택하신다면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금리와 투자입니다. 금리와 투자는 제가 처음에도 투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죠. 물가상승률 하면 기억이 나실 텐데 생각나세요? 물가를 생각하면 예금해가지고는 나한테 별로 남는 돈이 없다. 이 얘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요즘처럼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주식시세가 한두 달 사이에 한 20% 가까이 올랐죠. 1000선을 밑하던 게 1300까지 갔으니까 30%, 1100 정도가 1300 넘어가니까 한 20%, 이 정도 올랐는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은 그때에 비교해서 15%에서 20% 수익을 얻었으니까 이거 몇 년치 이자입니까? 적지 않은 이자죠. 아직 원금이 도달하려면 좀 멀었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당장 쓸 일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기다리시는 건 바로 금리와 투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잉여자금 관리 방법입니다. 자, 단기는 금리. 단기 상품, 6개월 후에 쓸 상품, 6개월 후에 쓸 돈, 한 달 후에 쓸 돈을 금리가 아닌 투자 상품으로 맡기는 건 이건 진짜 위험천만의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단기 자금을, 예를 들면 이거죠. 올 가을에 결혼해야 되는데 내 다음 달에 결혼해야 되는데 이 돈 투자하면 요즘 주식시세 올라가니까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렇지만 중장기 자금은 금리와 투자를 적절히 섞어서 가야 된다는 것, 이거는 반드시 권하고요. 이거는 반드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는 금리, 중장기는 금리와 투자 상품을 잘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잉여자금 관리의 원칙으로 삼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이 지속적인 관리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냥 냅두면 되겠구나. 그냥 냅두면 언젠간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돈은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돈은 움직이는데 내 돈을 투자 상품에 넣어놓고 그냥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바보 같은 일이죠. 이때는 투자 상품은 가능하면 많이 사고, 이때 됐으면 가능하면 팔고,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좀 확률 높은 게임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팔고 이때 사는 일은 돈에 대한 움직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리라는 말은 단기는 금리 상품, 단기 금리 상품은 이런 변화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꾸준히 가죠. 이렇게 꾸준히 갑니다. 조금씩 오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시간이 갈수록 약간 오릅니다. 이렇게 예금 또는 MMF, CMA 이런 것들은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관계없이 그대로 가는 금융상품들, 바로 단기에 사용해야 될 자금들이죠. 그렇지만 중장기 자금은 이렇게 변동을 활용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 변동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금리 상품과 투자 상품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속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뭐냐 하면 정기적으로 내가 지금 금리 안정성을 택할지 수익성을 택할지 이거를 선택하셔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포트폴리오 조정이라 해가지고 일정하게 기계식으로 주식과 채권, 예금 이런 것들의 비율을 조정하라는 겁니다. 주식이 좋아졌으면 주식의 비율을 좀 내리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예금과 채권과 주식에 넣었는데 주식이 좋아져서 1,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5대 5로 했었죠? 1,500만 원도 5대 5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쪽에 들어가 있는 돈을 좀 빼고 채권 쪽에 있는 돈을 좀 늘려서 여전히 5대 5로 유지를 해야 그만큼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안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다 많이 안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금융회사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만나게 된다면 그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품들의 연결에 초점을 많이 맞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타나는 문제가 뭐가 있다고요? 바로 목표가 있나? 두 번째, 잉여자금이 있나? 그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고 펀드를 가입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고 하는 겁니다. 이 앞에 목표도 없는 사람이 할 이유가 없고요. 잉여자금도 없는데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재정 상황을 잘 정리해 보면 나는 목표가 명확한가? 내 목표는 언제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 그런 목표들인가? 그 다음에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매월 우리 가게의 소득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남는 돈이 얼마인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보험 상품도 아무리 좋은 펀드도 아무리 요지 있는 부동산도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안 좋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 만약에 내가 2년 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3년 후에 돈을 써야 되는데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보험 상품으로 그 많은 돈을 갖다 불입하게 되는 경우를 제가 얼마 전 몇 주 전에 사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큰 손실이죠. 회복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은 몰라도 시간은 뒤로 돌릴 수 없죠. 그때 내가 그럴 걸 그런 것들을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첫 번째 목표를 정하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가 예전에 처음에 강의했던 재무목표 세우기라고 하는 강의를 다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족끼리 모여서 의논하세요. 그러시면 목표가 나옵니다. 5년 후에 뭐 얼마, 10년 후에 뭐 얼마. 이것이 재무목표고 그걸 위해서 소비를 여러분들께서 통제하셔야 됩니다. 외식 줄이고 가계부 쓰고 그 다음에 저축부터 하고 우리가 소비를 해보고 서로 각자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우리가 그 목표에 맞는 적절한 금융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금융상품 활용을 제대로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헛발질을 하고 쓸데없는 일들을 반복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후회하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면 50세에 정신 차리면 답 없죠. 40세에 정신 차려도 답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 맞는 방법과 원칙을 세우셔서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 해결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지고 제가 앞으로 계속 모든 금융상품도 총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 금융상품을 결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주택자금, 그 다음에 자녀교육자금, 그 다음에 은퇴자금 마련하는 개별적인 방법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목표를 세우고 잉여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적어보시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저랑 같이 직접 움직이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강의할 때 부뚜막의 소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변화는 결코 여러분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리하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문제를 저랑 같이 해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그 아시는 문제를 하나둘 해결하시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저한테 내 경우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를 어떻게든 전달해 주신다면 제가 그 구체적인 경우를 가상의 경우로 꾸며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되돌려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본격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주식 채권에 대한 공부, 그런 포트폴리오, 어떤 장단점들,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먹고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로 삼으시는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합시다. 해결하시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자, 엉클조는 해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발걸음을 내도록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